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삼성만 매일 모으고 싶은 남자 천만입니다. 삼성만 사랑하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 그렇게 썩 끌리지가 않습니다. 별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오직 삼성만 열심히 바라보면서 삼성전자 껌딱지 스토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슬금슬금 이제 개미들도 삼성을 떠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좋은 현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개미들 조금씩 이제 매도에 이제 그쪽에 길로 가고 있다. 매도세가 좀 점쳐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겹고 어렵고 힘든 종목이 또 삼성인 것 같아요. 쉽다고 생각하지만은 쉬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쉬운 게 절대 아니다. 막상 해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모의로 하는 게 아니야. 모의가 아니고 실전이야, 실전. 실전이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실전 투자. 우리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하면 이제 모의 투자 하지 않습니까? 모의 계좌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또 실제인 양 뭐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모의하고 실전은 다르다. 자기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어떤 땐 플러스, 어떤 땐 마이너스 계좌로 막 그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막 속된 말 눈알이 뒤집혀지죠. 그 정도로 충격이 큽니다. 자기는 이제 주식 투자하면 막 돈 벌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돈 벌기는커녕 계좌가 녹아 들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그런 현상을 한번 겪어봐야지 주식 투자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일단 우리 이제 주식 투자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연말이 다가와요. 다가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뭐 세액공제도 받고 세제 혜택을 받아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침 보니까 우리 서희님께서도 카톡으로 좋은 자료도 보내주셨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간략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요즘은 뭐 네이버에 잘 나와 있고 진짜 말 그대로 막 복잡하면은 세무 관계는 내가 볼 때는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간혹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직접 세무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 절세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듣고 또 만약에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세무사한테 비용 처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괜히 좀 안다고 해가지고 놓치면은 나중에 또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고 좀 일이 좀 완전히 꼬이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세청 국민들 세금 뜯으려고 엄청나게 지금 좀 막 말 그대로 눈에 레이저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나라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세금 추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세금 꼭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잘못하면 막 가산세도 붙고 참 입장이 난처상까지 몰리는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세무관계 한번 잘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식계좌 보통 만들면은 세 가지로 만들더라고요. 뭐 보통 연금저축, 뭐 IRP 개인퇴직하고 ISA 옛날에 ISA도 있는데 이 ISA 계좌도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연금저축 계좌하고 IRP 계좌하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가지고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보통 연 400만 원까지 가능하다더라고요. 연 400만 원. 연 4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자기 소득 구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럼 쉽게 말해서 한 4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소득은 5,500만 원 이하는 한 66만 원 정도 이제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소득을 보고 5,500 이하네 하면 한 66만 원 정도는 공제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고 5,500 이상은 한 52.8만 원, 그러니까 52만 8천 원 정도 이제 공제를 받는가 봅니다. 근데 만 50세 이상은 2020년, 2022년은 연 600만 원까지 가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겠구나. 주식 계좌 딱 들어가면은 뭐 삼성증권이나 한투증권에 보면은 연금저축 계좌가 또 있어요. 그 계좌를 하나 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통 우리가 일반 계좌도 있지만 연금 저축 계좌를 하나 따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400만 원까지 이제 혜택을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대신 그때 16.5% 세금 띱니다. 이건 중도를 생각 안 하고 저축을 하고
저축식 이렇게 말 그대로 적립을 하는 건데, 사람이 또 살다 보면은 또 갑자기 긴급한 돈이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뭐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뭐 담보대출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담보대출. 투자 가능 종목은 뭐가 있느냐? 뭐 현금, 연금, 펀드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국내 ETF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ETF를 연금 저축 계좌에다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투자 제한 종목도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투자 제한 종목. 해외 주식, 뭐 해외 ETF 이런 것들은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국내 ETF라더라도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금선물과 같은 파생 상품 이런 ETF는 투자가 제한된다.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납입 기간은 한 5년 정도는 넣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연금도 그렇고 IRP도 그렇고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자. 그럼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은 결국은 뭐 비과세겠죠. 세액공제를 받으면은 16.5%의 뭐 세금 또는 뭐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이에요. 이때는 결국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받으면서 비과세되고 세액공제를 받았다면은 나중에 16.5% 세금이나 연금 소득세 70세 미만은 5.5%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세금 내면 되고, 연금 수령 주권은 만 5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금저축 IRP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뭐 나와 있는 공식대로요. 연금 계좌의 평가액 나누기 뭐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곱하기 120%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연금 수령 시의 종합과세는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초과시, 1,200만 원 초과시는 종합과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나온다는 거. 그 1,200만 원 초과 안 하도록 뭐 하면 좋겠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1,2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좀 받더라도 좀 세금 내는 게 낫습니다. 뭐 이렇게 좀 세금 내는 게 굉장히 두려워하시던데, 일단은 돈도 많이 벌고 세금 내는 게 낫지, 돈 찌끔 벌고 세금 안 내는 게 낫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민감하게 받지 마세요. 그냥 많이 벌면은 많이 내자, 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금저축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직장인들 뭐 개인퇴직연금도 괜찮아요. 뭐 연 7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아마 잘 챙겨보세요. 퇴직연금. 그리고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1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10만 원 5천 원 정도 하고, 근로소득 5,500 이상은 92만 4천 원. 이것도 상당히 좋네요. 퇴직연금도. 하여튼 만 50세 이상은 2020에서 20년까지 9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개인 퇴직연금도 잘 활용해라. 뭐 중도 인출도 가능해요.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니까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보면은 7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연금 소득 5.5% 내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대신 뭐 제한사항이 있겠죠. 뭐 천재지변이나 뭐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리고 7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 떼고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무주택자, 뭐 주택 구입 등 이런 사유로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신 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담보대출 불가능하고요. 연간 납입 한도가 있어요. 1년에 1,800만 원이다. 1년에 1,800만 원. 연금저축도 그렇고 IRP도 그렇고 무작정 넣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1,800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금액 한해서 납입하면 되겠다. 그럼 대부분 보면은 한도만 넣어. 연금은 400, IRP는 700 이렇게만 넣더라고요. 납입 한도는 뭐 무제한이다.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가능 종목들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뭐 30% 원금 보장 상품, 뭐 주식형도 가능하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제한 종목은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 관련된 건 안 된다. 최소 가입 기간은 5년이고요. 일단 비슷합니다. 나머지 연금저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IS. 예전에 IS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 보면은 IS는 뭐 3년에 한 번 가능하다는데 3천만 원 연금 계좌로 옮길 경우 최대 49만 5천 원 정도는 공제가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여튼 이 IS의 계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IS 계좌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 IS 계좌를 잘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 뭐 삼성전자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원금 한도 내에서도 가능해요. 중도 인출은 담보대출도 가능할 줄 아는데 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근데 1년에 한도가 한 2천만 원 밖에 안 돼. 1년에 2천만 원. 그래서 많이 들 필요도 없어. 딱 2천만 원씩 딱딱딱 넣어가지고 딱 평생 1억이에요. 그래서 딱 5년 정도 되면 끝나는 거예요. 2천만 원씩 5년이면
딱 1억이니까 1억 정도는 IS 계좌를 잘 활용하면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뭐 투자 가능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예금, 펀드, 국내 주식, 국내 ET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관련된 사람들은 참고하시고 뭐 3년 플러스 알파 연장 가능해요. 최소 가입 기간은. 마지막으로 빨간 불빛 저 밑에 보면은 국내 주식 양도 차익은 비과세인데 ETF 이익하고 뭐 ETF 배당액 뭐 기타 이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200만 원 초과할 때는 9.9%의 분리과세를 한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막 복잡은 해요. 뭐 여러 가지 처음에는 이게 뭐 낯설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뭐냐 이 세 가지 계좌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금액 작더라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단돈 1원이라도 세액공제를 받든지 세제 혜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뭐 계속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1시간, 2시간 영상 해도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막 세부적으로 파본다면 그건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직장인들은 그리고 아니면은 뭐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주식 사서 모을 때 나중에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국내 주식 어플 계좌 들어가서 계좌 하나 따는 거예요. 계좌 하나 따는 겁니다. 일반 주식 계좌처럼 똑같은 번호가 비슷한 번호가 나와요. 계좌 번호가. 그래서 그 번호를 따면은 거기다 꾸준히 돈을 입금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으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영상이 더 길어지고 또 정신사나워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한번 쪼개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